강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영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한창입니다. 특히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광주 전남 통합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시도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이어져 왔던 국가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제대로 진짜로 해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시도 통합은 그래서 국가 운영책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도 통합이 이번에 한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조금 직전시켜서 4년 후를 다시 한번, 이번에 되고 4년 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변화한 상황에서 4년이 지나가고 또 그 결과를 보면서 다른 지역들이 또 시도 통합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운영의 모습 자체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이 국가 운영 체계가 되겠죠. 대전환을 이루는 거죠? 전혀 다르겠죠. 뭐 미국과 같이 주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틀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께서 뭐라 하십니까? 시도민들께서. 우선 뭐 크게 이렇게 뭐 한틀이 되면 뭐 좋아지는 게 뭐지 하는 어떤 질문을 질문이 제일 하시는 많죠.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근데 우리 동네에 좋아지는 건 뭐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대단히 뭐 의당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역통합의 거시적인 의미에 더해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잘 답을 준비해야 하고 그 답을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도통합을 이끌어 가시게 될 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구, 경북, 대전, 충남과 달리 광주, 전남에서는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른바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속도전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짐작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최근에 광주, 전남을 가면서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오랜 기간의 경제 발전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우리가 이때야말로 좀 새롭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게 일자리도 있고 기업도 있고 경제적인 도약을 독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욕구가 충만한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제기된 시도통합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열망을 해결하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것과 맞닿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그러니까 지역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을 해도 속도전을 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 전남 광주의 성장이 왜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수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죠. 작년 3분기에요. 호남권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 마이너스 1.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R&D 예산 호남이 아주 형편없이 적습니다. 광주는 정부에서 청년 인구 감소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8명의 청년이 고향을 떠납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고요.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20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전국의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죠. 빈집이 무려 전남에 2만 채가 넘습니다. 전국에 최고 많습니다. 자, 총리님, 이 핍진한 호남의 현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호남의 무능 때문입니까?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간 지속되어 온 국가의 이 산업화 과정에서의 발전 전략, 그러니까 한편 수도권 중심 전략, 또 어떤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 호남이 철저하게 산업적으로는 소외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의 불균등 성장 전략, 피눈물 나는 차별, 이런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의 사업을 챙기는 걸 보면 지금도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성에요. 국립뇌혈관센터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 민주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공약 사업이기도 했는데 만성 불용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했어야 하고 또는 하고 있던 일 역시 점검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를, 부처별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 대목도 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즉 시작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빠뜨린 거, 이것도 좀 제대로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진행되는데 잘 안 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진도와 경과에 대한 점검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이 핍진한 현실은 구조적 차별이고 국가가 자행한 조직적 배제의 의미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구조적 차별을 풀어야 되는 의무가 또 국가 역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 집중도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면적이 11.8%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절반 이상 삽니다. 전국 총생산의 52.8%입니다.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 79개사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자,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기여율에서 수도권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70%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꼴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총리님, 이거 그렇습니다. 국가의 실패입니까? 시민의 실패입니까? 국가의 실패죠. 국가의 실패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네. 큰 틀에서 저희 정부의 성장 전략의 매우 중요한 축인 지방주도 성장이고, 그 지방주도 성장과 연관된 일환으로 지금 시도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먼 곳일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곳일수록 이러저러한 각종 정책에서의 혜택을 강화한다라는 그러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각종 산업과 기업을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규제와 혜택의 종합 패키지, 네.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거잖아요. 예, 국가 운영 체계를 그렇습니다. 지역주도 성장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전환시키려고 하는 수단인데,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시도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의 경우입니다. 전남 광주의 경우 386개 조문 중에 119건이 불수용이라고 어제 저희들이 5차 간담회를 하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의문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광주 전남 의원님들이 저에게 그 상황을 말씀으로 오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한 AI, 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권, 권한유형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불수용, 이렇게 수용 불가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해상 103조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해수부 기후부 불수용, 109조 영동형 태양광지구 지정 특례 농림부 불수용, 285조 개발 제한구역 해제 확대 국토부 불수용. 총님 이거 정부 입장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부처 간 조율이 아직 안 된 내용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현재 몇 군데의 광역 통합이 이루어질지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으로서는 각각이 나가 있지만 실제로 내용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공통분모를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부분까지를 공통분모로 할 것인가가 정해진 이후에 그 우선 통과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개별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원래부터 단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께서 기본적인 것은 담겨야 되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매우 제한되고 촉박한 상황에서 몇 군데가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각 시도에서 요구되고 있는 특례를 각각 개별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정황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물론입니다.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각 지역에 맞춤형으로 제시돼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 네, 맞춤형으로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춤형으로 하는 것 외에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그 전에 담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의 설정이 이후에 보통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특례들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단계론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검찰개혁 특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닌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왜 문제 제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지원 체계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특례들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 제가 구체적으로 곽주남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수가 지금 그러니까 몇 군데이지가 확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구성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당연합니다. 예, 그것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결정을 재정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큰 틀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의 의지와 결정의 실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론해서 명칭에 합의하고 이제 동의를 해서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광주 전남에서 하는 거 보니까 민주주의 본산답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부의 원칙이다,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약속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이런 말씀이, 이런 방침이 지금 수용 불가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정부 부처 쪽에서는 공유되지 않고 있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거나 쉽게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의 이게 급격한 변화이고 큰 변화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대통령께서 한 5번은 하셨을 거예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는 해석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대통령의 의중 중에 하나는 호남 같은 것은 희생과 기억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호남에도 좀 더 다른 특별한 거리감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역사적인 과정에서의 역할에서도 그렇고 좀 더 다른 특별한 의지를 좀 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호남뿐 아니라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일반에 대한 일반론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호남 지역의 그간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적 평가 이것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통합 과정에서의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해 가면서 그러니까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 과정에서도? 그 획일적이지 않은 지역 맞춤형 어떤 전략과 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앞서 쭉 살펴봤지만 지금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이른바 성장을 통해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다른 지역보다 좀 유별나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의 미래 전략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최소한 과거처럼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결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미 확인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확인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의지가 있나 하고 지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4가지 그 시도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금 4가지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지금 아마 저걸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정에 대해서 네. 뭐 5조, 20조,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 이전. 우선적 이전, 그리고 규제 특례와 그다음에 산업 인센티브의 결합, 뭐 등등, 뭐 그걸 말씀하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도 되게 마찬가지 같지만 광주 전남의 경우는 산업 활성화와 성장이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지금 과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예전부터 대통령 이전 시절부터 남부에 신산업 신산업 벨트 같은 걸 통해서 남부에 신성장 수도청 같은 걸 둬서 지역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가 국토남부 신산업 수도개발청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 마치 이 새만금 개발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여기서 주도해서 가져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구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 말씀이 일종의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 성격 취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이전 외에는 중앙정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이전을 통해서 부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한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버렸습니다. 네, 그 관련 상당한 기업까지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주 전남 같은 곳에서는 농협중앙회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걸 이전해서 그런 산업 생태계를 그분의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한번 성장 동력으로 성장 엔진으로 키워보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서 아예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전략적 분산 또는 집적 원칙에 따른 이전을 지금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기 이후가 되면 그걸 실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총리실에서 직접 같이 의논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처 이전은 더 이상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저는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지만 저희들이 누차 검토한 끝에 중앙부처적 성격의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 이번 시도 통합과 바로 맞물리진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그 지역의 성장, 그러니까 산업 활성화의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회장분들을 모시고 그 기업 투자, 지역 투자를 300조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그 얘기가 나오자 여러 곳에서 자기 지역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혹시 기본적인 방향 같은 걸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기업들의 자율적 선택과 관련한 문제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2차 공공기관 말씀 주시고 제가 중앙부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역시 가장 근본은 산업과 기업의 이전과 신설이라고 보고 산업과 기업이 특히나 미래전략 산업들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앙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보고인 서남해안 중심 그리고 광주의 AI 인프라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투자가 지금 준비된 환경이 마련된 곳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시도 통합을 하려고 보니까 선결 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도의 취약점이 그대로 부담이 돼서 특별시로,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면 안 되잖아요. 광주 전남 같은 것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호영 의원님도 조금 전 질의에서 말씀하시던데 그 군공항 이전 문제를 네, 여전히 이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시도 통합이 되면서 같이 또 계속 의논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주도로 정부 국가 재정을 통해서 하는 그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너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대해서는 그 문제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 국방시설 안보시설이잖아요. 그걸 왜 지자체한테 맡깁니까? 네, 일단 원리적으로 문제에 맞지 대해서는 않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토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에 사안은- 대한 그 기존의 광주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부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도 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가 연동해서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시도통합과 연동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특별한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단 네,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길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병원을 갈 수 있고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 일자리가 있고 없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나라, 이것은 우리 헌법 제11조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니, 이것은 그냥 노력해야 한다거나 권고해야 한다거나 분명한 의무로 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합니다. 더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시고 더 파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시고 산업기관을 활성화할 때 그동안 차별과 소외로 피눈물 흘린 지역들을 특히 중심에 놓고 균형받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관계해온 헌법적 자기의무를 이제도 이행하는 정당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1986년 광주가 호남의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호남의 삶을, 호남의 생활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빼앗긴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기도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